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남북 통일보다 먼저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개방되려면 공산주의가 멸망해야 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우리는 평화롭고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23년간 국동에서 살면서 바라본 푸틴의 업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세계가 바라보는 푸틴과 여기 러시아 사람들이 바라보는 푸틴이 매우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개방 개혁이 되고 2000년에 두 번째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잘 알고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정치를 해야 합니다. 푸틴은 정보부 출신이라서 정보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고 정치를 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대다수가 애국심이 강합니다. 그것은 2차 대전 이후에 더욱 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TV 방송을 보면 독일군과 전쟁하는 영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저는 공산주의를 종식시킨 고르바초프가 러시아의 영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러시아 사람들은 고르바초프는 미국에게 소련을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련은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한다고 세계 모든 나라에게 자원을 퍼다 주어 부도가 난 나라입니다. 고르바초프가 부도가 난 나라를 구한 사람인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엘치는 러시아를 공산주의 나라에서 민주주의 나라로 바꾸는 데 기초를 세운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개방개혁 정책으로 나라의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장본입니다. 러시아 경제를 장악한 올리가르히를 만들어준 정책을 만든 사람이 엘친입니다. 푸틴은 대통령 된 이후에 조용히 올리가르히들을 장악하여 이들을 손안에 놓고 가스와 기름 회사를 통하여 재정을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98년 러시아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였습니다. 푸틴이 대통령 된 이후에는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안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1년 러시아에 들어와서 2014년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령하기까지 1달러에 30루블 정도 하는 환율을 계속 유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98년 개방개혁 이후에 러시아 돈은 환율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1분의 1로 줄이는 화폐 개혁을 단행한 적도 있습니다. 모라토리움으로 은행에 돈을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러시아 사람은 돈을 달러로 바꾸어 집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달러 현찰이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러시아였을 것입니다.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접수한 이후에 1달러에 80루블이 되었을 때 나는 한국처럼 생각하고 러시아가 곧 망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가 IMF처럼 러시아가 붕괴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5년 동안 잘 버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다수 국민은 빵값과 보드값만이 안정이 되면 민중붕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국제적인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때도 1달러가 120루블로 되었을 때도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자원이 많아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등장하여 러시아 국민에게 인기를 얻은 것은 체첸과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서방에서는 비인도적이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고 푸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북오세티아 공화국 베슬란 학교의 인질 테러 사건으로 322명이 죽었습니다. 그 전에도 아파트 테러 폭탄과 모스크바 극장 테러 등
체첸의 독립전쟁은 테러로 말미암아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푸틴은 백성들에게 미국에 대하여 할 말을 하는 대통령으로 인식되는 인기 없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구르지아 전쟁 등 여러 전쟁에서 미국이 암만 반대하여도 할 일을 하는 대통령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푸틴의 인기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극동 러시아에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2012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였습니다. 50년 동안 할 일을 4년 만에 다 했다고 봅니다. 이때 가장 좋았던 것은 도시 출입구에 도로 옆에 설치되었던 검문소를 없앤 것입니다. 이 검문소에는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조사받는데 30분이나 걸리는 적도 있습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검문소의 근처에 오면 절로 기도를 합니다.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검문소에서는 별의별 것을 다 검사합니다. 구급상자를 검사하고 야기의 시효가 지나면 이것도 딱지를 떼는 일도 합니다. 앞바꾸에 턱받이가 없다고 스티커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88 올림픽을 치르고 사회의 많은 부분에 변화가 된 것 같이 러시아는 2012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를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외국인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공산주의 시절의 법들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변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국동에서 푸틴이 한 큰 역할은 2013년에 한국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구소련에 소속된 나라 이외에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곳은 한국이 아마도 처음일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코로나 전에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국동 러시아를 다녀갔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많은 한국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그 이후에는 이곳에 많은 한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때를 생각하여 중국이나 러시아와 극단적인 단절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휴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극동 러시아에 진출하려는 분들은 지역 전문가인 선교사님들의 협력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북한도 전쟁이 끝이 나면 러시아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 남북한 가스 연결 사업을 진행을 허락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것을 북한이 들어주면 러시아는 10만 명의 인력을 러시아에게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적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곳에서 남북이 만나서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 북한의 개방이 속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중국처럼 개방하는 일입니다. 저와 같이 매 기회마다 간단히 북한 개방 기도에 동참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져서 쏟아지면 바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2023년에는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북한이 개방 개혁으로 나오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공감하시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시고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출연되는 방송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하부에 북한 개방방송 마크를 클릭하시면 지나간 방송을 모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